눌러놨으니까 시작하시면 돼요. 네, 바로 그러면 시작할게요. 네, 저희 11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펑션, 함수와 인자들에 대해서 오늘 하겠습니다. 우선 모듈에 대해서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듈이 뭐냐면 독립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일부분이고요. 모듈러 프로그래밍은 모듈 개념을 사용하여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입니다. 모듈러 프로그래밍의 장점은 각 모듈들은 독자적으로 개발이 가능하고요. 다른 모듈들과 독립적으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유지 보수가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또한 모듈을 사용하면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해집니다. C++에서 모듈은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듈에 예시가 있습니다. 코드를 작성하면서 모듈을 함수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런 함수를 이렇게 재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함수의 개념은 함수는 영어로 펑션이고요.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함수 호출에 대해서 배워보면 함수 호출은 영어로 펑션을 뿌리고요. 함수를 호출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함수는 입력을 받으면 출력을 생성을 합니다. 함수들은 서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함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함수 호출을 통하여 서로 연결이 됩니다. 제일 먼저 호출된 함수는 메인 함수입니다. 함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용자 정의 함수, 라이브러리 함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사용자, 즉 저희가 만드는 함수고요. 라이브러리 함수는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컴파일러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함수를 정의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반환형, 함수 헤더, 함수 문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반환형은 리턴 타입, 함수 헤더는 펑션 헤더, 함수 몸체는 펑션 바디 이렇게 있고요. 함수의 구조는 반환형 그리고 함수 시작 끝 이렇게 크게 특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함수 헤더의 조건, 함수 이름, 매개 변수들을 적을 수 있고요. 함수 몸체에는 함수가 하는 역할, 함수가 어떻게 동작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함수 호출은 영어로 펑션 콜이고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함수의 이름을 적어주는 것입니다. 함수 펑션 콜을 하면 함수 안의 문장들이 순차적으로 시행이 되고요. 문자의 실행이 끝나면 호출어 위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펑션 콜을 하면 결과값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와 매개 변수에 대해 보면요. 인자는 아르규먼트, 식인수, 실매개 변수라고도 하고요. 매개 변수는 파라미터는 형식인수, 형식 매개 변수라고도 합니다. 여기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발표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반환값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반환값이란 리턴 밸류로 호출된 함수가 호출된 곳으로 작업의 결과값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인수는 여러 개가 가능하나 반환값은 하나만 가능합니다. 그 앞에 이제 예시를 보시면은 add라는 함수에서 인수는 x와 y 두 개를 받았지만 리턴은 x 플러스 y의 값을 하나만 리턴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그림만 보셔도 똑같이 그렇게 들어가는 인풋은 여러 개로 나오지만 출력은 하나만 가능하다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다음은 함수 원형입니다. 함수 원형은 펑션 프로토타이핑이라고 쓰고요. 컴파일러에게 함수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자, 코드를 보시면은 스퀘어라는 함수가 함수의 정의가 저기 메인보다 아래 되어 있죠. 그런 경우 우리는 메인에서 스퀘어라는 함수를 써야 되는데 메인의 밑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코드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함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밑에서 다시 정의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 이렇게 보시면은 compute sum이라는 함수도 밑에서 정의되지만 위에서 이렇게 먼저 함수에 대한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디폴트 매개 변수입니다. 디폴트 매개 변수의 경우에는 인자를 전달하지 않아도 디폴트 값을 대신 넣어주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 기본 코드를 보시면은 void sub 더블 밸류는 1.0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이 1.0이 디폴트 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다가 밸류에다가 아무런 값도 넣지 않으면 이 밸류의 값이 저기 되는 것이죠. 1.0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주의할 점을 보시면은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 보시게 되시면은 디폴트 매개 변수는 뒤에서부터 앞쪽으로만 정의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처럼 그 디폴트 매개 변수를 뒤에서부터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은 그 P3에만 디폴트가 적용되기 때문에 P3이 가장 마지막으로 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를 보셔도 두 번째는 이제 P2, P3이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P3 그리고 P1 P2를 함으로써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도 똑같이 P3 P3, P1, P2를 다 하기 때문에 셋 다 이제 디폴트 값을 지정해도 상관이 없죠. 반면 이제 컴파일 오류가 생기는 밑에 두 개의 경우에는 void sub P1, int P1하고 P3 사이에 P2가 디폴트 값이 지정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P2가 디폴트지만 제일 뒤에 있지 않아서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밑에 있는 P1과 P3만 디폴트로 지정하는 것도 똑같은데요. 여기서는 P2가 디폴트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P2를 제일 앞으로 당겨서 디폴트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예제를 보시면은 그 함수에서 디폴트 값으로 셀러리는 300, 원스는 12로 지정이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디폴트 함수의 입력 값으로 200과 6을 넣어주면은 이것이 리셋이 됩니다. 앞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함수를 부르는 것처럼 안에다가 인풋 값을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는다면 디폴트 매개 변수를 다 사용하면서 코드가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실행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복 함수는 이제 오버로딩 펑션이라고 같은 이름을 가지는 함수를 여러 개 정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볼 수 있는 가용성을 이제 구현하기 위한 것이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분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복 함수 오버로딩 펑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중복 함수의 경우는 C에서는 오류가 나타나지만 C++에서는 사용이 가능한 정수인 구조인데요.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냐면 먼저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똑같은 이름의 함수의 차이는 바로 리턴 값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시를 보시면 int square init i return i 곱하기 i 이 함수와 double square double i return i 곱하기 i가 있습니다. 이 둘은 이름만 봤을 때 같은 함수지만 다른 함수로 다른 오류가 나타나졌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init을 입력받고 그 다음에 return도 init으로 됩니다. 하지만 아래 값은 더블로 입력받고 더블로 출력하기 때문에 위에 정수값을 출력하는 함수와 다르게 실수값을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아래 예제를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init square과 double square를 선언합니다. init square의 경우에는 정수 곱하기 정수를 의미하는 함수이며 double square는 실수 곱하기 실수를 쓰는 함수입니다. 이를 메인에서 실행했을 때 square 10을 넣고 실행하면은 return 100이 되며 square 2.0 즉 실수값을 대입하면은 정수값을 제곱한 함수가 아닌 실수값이 제곱된 함수가 출력이 되어 4.00이 나오는 함수입니다. 중복 함수의 장점은 중복 함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만약 아까와 같이 int square, double square를 선언할 때 square 뒤에 이들을 구분하기 위해 square init이든 init under와 square든 어떻게든 구별을 해내야 되지만 중복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름을 재사용하여 입력값만 다른 것으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PPT 있듯이 int 서버와 int sub init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블 sub in과 flow sub in 같은 경우에는 반환형이 다르더라도 중복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펑션 시그네처가 있는데요. 펑션 시그네처는 첫 번째로 name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매개 변수의 개수, 그 다음 세 번째 매개 변수의 타입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달라야지만 그 펑션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하는 건데요. 만약 리턴 타입만 다르다고 하면은 이것은 펑션 시그니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중복됐다고 판정이 되어 이는 같은 함수라고 되어 중복 함수가 허용되지 않고 그와 같답니다. 다음은 inline 함수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inline 함수는 함수를 호출하지 않고 코드를 복사해 놓은 것으로 int 예시를 설명하자면 int result는 square 10 그 아래 init int square int 매개 변수는 int i로 return i 곱하기 i를 선언합니다. inline의 경우에는 함수 몸체를 호출한 곳에다가 삽입을 합니다. 예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래 inline double square라는 정수값을 제곱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double result main에는 double result를 선언하고 cout 2.0의 제곱은 result square 2.0 그러면 cout result endline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때 출력은 2.0의 제곱은 4. 그 다음은 count cout 3.0의 제곱은 result는 square 3.0 그 다음에 cout result endless라는 3.0의 제곱은 9가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은 아까 말했듯 함수에는 사용자가 직접 선언한 함수가 있는 반면에 컴퓨터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함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라이브러리 함수는 이미 컴퓨터에 선언되어 있는 함수들로 쉽게 볼 수 있는 프린트, cout, cin 같은 컴파일러에서 제공하는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적혀 있는 거는 표준 입출력, 아까 말했듯이 C인과 Cout이 있고, 그다음에 수학 연산, 문자열 처리, 시간 처리, 오류 처리, 데이터 검색과 정렬 등등 여러 가지 함수들이 존재합니다.
다음 발표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C 언어의 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처음에 일단 레퍼런스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 보통 변수는 저희가 변수를 선언할 때 그 함수 안에서 int를 쓰고 했지만 포문 안에서 int를 써서 변수를 선언할 수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알던 형 변환 방법은 변수 이름은 하고 소괄호 한 다음 변환할 형을 쓰고 그 뒤에 또 다른 변수 이름 붙이는 것이었는데 반대로 int를 쓰고 소괄호 안에 다른 변수의 이름을 넣어서 형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수를 만들 때 함수 이름 앞에 무조건 자료형을 써야 되고요. 저희가 배웠던 int, 캐릭터, float 형식 외에도 true, false를 나타내기 위해서 불형을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구조체는 struct라고 하는데 변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퍼런스에 대해 설명하자면 변수에 별명을 붙이는 것인데요. 변수형을 쓴 다음 AND 표시를 쓰고 레퍼런스 이름과 변수 이름을 한 번에 초기화해서 선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variable 변수를 만들고 reference라는 참조자들, reference라는 REF라는 reference를 var 변수로 지정을 해서 선언을 했는데요. 처음에 various 값이 10이므로 var과 ref의 값은 둘 다 10이고 레퍼런스 ref의 값을 20으로 바꾸게 되면 레퍼런스 ref와 그에 맞는 변수 var도 같이 값이 변합니다. 레퍼런스 선언 시 주의할 점은 레퍼런스는 한번 선언하면 다른 변수도 변경할 수 없고요. 처음에 선언하면서 초기화를 하지 않는다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합니다. 또한 레퍼런스는 상수도 초기화할 수 없습니다. 아래 코드 보면은 A와 B에 100, 200을 할당해 놨고 sub 함수로 봤을 때 rx, ry라는 레퍼런스를 통해서 A와 B의 값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함수에서는 저희는 return 값을 하나밖에 못 받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 또한 값을 변경하고 싶다면 레퍼런스를 참조받아서 반환을 한다면 다른 함수의 변수도 인덱스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객체의 크기가 클 경우에는 복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경우에 레퍼런스를 사용한다면 계산을 하는데 시간이 덜 걸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레퍼런스를 통한 다른 함수에서의 값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함수에서 레퍼런스를 가져올 때 앞에 콘스트를 붙여서 상수 형식으로 해서 값을 변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